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5번째 페이지. 한 번 만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심리학자죠. 지각심리학자 한림대 심리학과의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저희 부인도 안 해주는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 예, 너무 낯설어서 치명적이시죠. 제 것 같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잡지사와 좀 뜸했던 그 기간 동안 저희 네. 구독자 여러분도 치명적인 그 교수님을 또 뵙고 싶다. 아유, 이런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아유, 저도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재밌는 심리학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어떤 분은 좀 생생하게 바로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먹었더라 예,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신비로운 능력,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뭐 기억하면은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문학에서는 참 말랑말랑하고 아름다울 텐데 그렇죠. 심리학은 좀 딱딱하게 정의를 합니다. 네네. 이렇게 정보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요. 정보. 네, 어떤 특정한 정보가 우리 뇌, 마음에 입력돼서 네. 유지되었다가 다시 꺼내 쓰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기억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컴퓨터 같네요. 이게 약간 저희가 보통 기억은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네. 보통 많이 다루는데요. 이 인지심리학이 컴퓨터 공학이랑 친구 같은 아이라 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굉장히 잘 갖다 쓰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꺼낼 때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의 왜곡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잘 기억될 것 같은데 예. 그 기억이 잘 되면 제 학생들이 그렇게 낮은 중간고사 점수를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애초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입력부터 제대로 안 됐군요. 네네네. 그렇죠, 저희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예. 근데, 예. 근데 기억의 왜곡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기억의 왜곡 자체는 사실은 요게 입력하는 그대로 있기에는 우리가 머리의 용량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고정형으로 탁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던 것처럼 거기 있어라고 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네. 서로 잊혀지기도 하고 네. 서로 간섭도 하면서 좀 들어간 것과는 다른 형태로 머물다가 또 꺼내기도 하는데 꺼내는 과정에서도 잘못 꺼내지기도 하고 잘못 엉키기도 하면서 네.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작화 현상, 선택맹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거긴 한데 예. 선택맹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세팅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는 긴 머리의 여성, 어. 여기는 짧은 머리의 여성. 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편집자님한테 두 분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고르시면 긴 머리. 긴 머리를 고르신단 네.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사진 고르셨군요. 그게 딱 줘요. 네. 근데 그때 마술 트릭을 써서 사진을 바꿉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긴 머리의 여성분을 고르셨지만 짧은 머리 여성의 사진을 줘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첫째로 그거를 못 알아차려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다음에 더 흥미스러운 거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진을 골랐니? 그러면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를 대나요? 네. 진짜로? 나는 평상시에 짧은 에이, 머리가 좀 바보로 하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지금 맞춰서 네. 우리의 기억이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 아시는 분이 네. 자기가 옛날에는 뭐 콜라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은 콜라를 마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당신이 그때 당뇨병에 걸리셔가지고 네. 콜라를 제대로 못 드시거나 그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드시던 모습을 부럽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이 옛날에 많이 먹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어도 괜찮았던 시절이 그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날 보고 아빠 맨날 때리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잘 보면 예. 이제 아빠들이 그런 장난 치잖아요. 막 수염 가지고 막 부비고. 그렇죠. 따갑게. 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했다. 어쩐 이게 그런 걸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커지면서 네. 그런 행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컸으니까 그렇게 아팠던 건 때리는 행위로 내가 해서 어렸을 때 맞았구나. 예,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면서 과거에 진짜 때렸던 거를 미화시키는 건 아니시죠? 막 세뇌시키고. 오늘따라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신동들이나 또 기억력 좋은 뭐 달인 이런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정보를 머리에서 사진처럼 찍어서 암기를 한다. 네. 이걸 막 노하우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렇죠.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나 본데 네. 이것도 좀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뭐 사실은 뭐 경험적으로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사실 저도 네. 물어보면 예.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화한다.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네. 시험 볼 때 눈을 감으면 몇 페이지가 생각이 나고 그럼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문제 여기서 세 번째 줄 아래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천재 같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 그리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한 번 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뭐 이렇긴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딱히 이렇게 증명된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물론 약간 시각화해서 외우는 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혹시 뭐 장소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장소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방법인데 네. 자기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그 기억을 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네. 요소에 외워야 되는 아이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장소법이라고 하거든요. 장소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외워야 될 거를 시각화해서 외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있기는 한데 네. 정말 사진 찍듯이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 과학적으로는 좀 약간 그런가요? 갸우뚱한다. 네. 또 있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길 잘 찾는 사람도 혹시 그런 원리를 쓰는 거냐고. 길 잘 찾는 사람은 뭐 그런 원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셀이 있다, 세포가 있다고 돼.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미로 찾기 같은 거 할 때도 쥐한테도 뭐 그거 하면 잘 돼 있고. 그래서 유난히 길을 잘 찾고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실 길 찾는 것도 얘기하면 긴데 네. 이게 참 지도처럼 크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장소를 특정적으로 맞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소를 특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보단 전체 그게 네. 더 잘 찾겠죠. 네, 근데 그게 더잘 제가 찾습니다. 후자여서 길을 잘 못 찾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것도 학습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길눈이 어두웠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어두운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네. 잘 이끌으려면 나까지 이거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는 각성, 미아가 각성. 된다. 예. 그랬더니 그 일이 굉장히 좋아져서 또 그럴 수가 신경을 있습니다. 쓰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뭐 바둑이나 체스 두는 방법 어릴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근데 머리에선 잊어버린 것 같은데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는 뭐 이 두 기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억 자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 다 똑같은 기억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외현 기억이라는 애랑 암묵 기억이라는 애로 구분을 해요. 네. 외형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먹었지? 라고 하면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네. 내가 밥을 먹었고 거기서 무엇인가 먹었다는 게 인출에 실패할 뿐이지 그치. 뭔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 네. 요게 이제 외현 기억이고 외현 기억. 암묵 기억은 내가 그거를 봤는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기억들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외형 기억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고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화 기억은 말 그대로 에피소드. 내가 어제 밥 먹었어. 네, 그다음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디테일한 에피소드. 네. 그다음에 의미 기억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억들. 버스를 탈 때는 돈을 내야 해. 그런 것들. 네, 뭐 우리나라에 살려면 뭐 길을 또 뭐 규범이라든지. 네, 규범이라던가. 그다음 무슨 뭐 이거는 헤드폰이야, 이건 마이크야라고 하는 그 의미에 관한 기억들을 또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외형 기억이고. 외현 기억이고. 암묵 기억은 정말 말 그대로 내 머릿속 어딘가는 있는데 네.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기억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단순 노출 효과에 관한 실험인데 네. 그 단순 노출 효과는 쉽게 말하면 특정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슬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광고 기법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프레임 사이에 재빨리 막 글자 같은 거 넣고 막 아, 이런 거. 그것도 있죠. 예. 그거는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조금 이제 되는 다르군요. 거고. 예.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보여주기는 하는데 주의를 못 주게 해갖고 내가 봤다는 사실을 기억 못해도 단순 노출 효과는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거 점화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있기는 한데 네.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 못하는데 네. 그 사실이 나의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 실험도 있었냐면 예. 그냥 노인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단어 암기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한 조건에는 뭐 좀 발랄하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단어들을 외우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조건에서는 좀 이렇게 힘없고 좀 이렇게 노화와 관련됐고 네거티브한. 네, 좀 예. 네거티브하고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단어를 외우게 하면 끝난 다음에 무슨 단어 외웠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거기서 봤던 건 뭐냐면 실험이 끝나고 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속도를 쟀더니 활동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은 빨리 걷고 좀 약간 처지는 단어를 들은 분들은 좀 느리게 걸었다는 거죠. 네.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억 못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거죠. 거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사에 싹 넣었다는 거. 네. 코카콜라를 계속 특정 말하면 안 아니, 되나요? 뭐 콜라를 아니, 뭐 넣었더니 콜라를 계속 예. 넣었더니 콜라 받는지도 모르는데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라고 하는 점화. 건데 예. 요거와 비슷하게 있는 안목 기억 중에 하나가 네. 절차 기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요거는 자전거 타는 거 절차. 음. 자전거 타는 걸 어떻게 타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더 어려운 거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뭐 이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뭔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릴 적에 수영이나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나중 오래 가서도 가요. 나 다 잊어버렸어 라고 하지만 가보면 막상 하는 거는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의 절차 말하는 기억.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제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정보가 머무는 방이 있겠죠? 그쵸. 예. 정보가 머무는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지 심리학에서 이제 기억이다라고 하면 탁탁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감각 기억이라는 방이 있고 단기 기억이란 방이 있고 네. 장기 기억이란 방이 있습니다. 세 개군요. 예. 예. 보통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기는 짧게 머무는 기억방, 예. 장기는 오래 머무는 방. 이제 감각이 좀 애매한데 네. 감각은 어쨌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보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 기관에 잠시 머무는 1초, 단기보다 5초, 짧은, 더 훨씬 짧은. 예. 정말 순간적으로 머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감각 기억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각 기억에는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뇌가 그렇게 효율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걔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감각 기억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지는 애들만 단기 기억의 방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단기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은 방이 엄청 커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머물러요. 네. 단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 방이고 네. 일단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렇죠. 머물긴 하는데 네. 요게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매직 넘버 7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못 들어보셨나요? 네, 매직 넘버 7. 매직 넘버 7이 단기 기억 용량을 보통 표현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개까지는 기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요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7자리였어요. 그렇죠. 저희 집 전화번호도. 네, 집 전화번호가 맞아요. 없었고 네. 핸드폰이고 010도 없었고 그냥 지역 번호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친구끼리 됐고 네. 그다음 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옛날 사람 같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저 전화번호를 그렇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네. 딴 데 말고 클럽 아니고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전화번호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스치듯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2481 1722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 집중해야 돼. 그럼 이제 7자리는 네.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직 넘버 7이니까 7자리 숫자는 그냥 외운다는 거죠.
그것보다 길어지면 외우기가 힘든데 그래서 요거 7자리 지금처럼 8자리였으면은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조금 힘든 생겼겠네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요 매직 넘버 7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매직 넘버 7이 아니다. 4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네. 아무튼 단기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었고 음. 옛날에는 매직 넘버 7이라는 나이로 됐었어요. 음.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네. 얘가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네네. 단기 기억은 좀 한계가 있는데 예. 장기 기억은 혹시 우리 편집장님 8살 때 1학년이셨잖아요. 몇 반이셨어요? 제가 8살 때 1학년이었죠. 1학년 6반. 6반. 담임 선생님 성함이 한흥자 전자. 그니까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나요. 예.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는 원칙적으로 용량의 한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망각이란 아예 없는 거다. 예. 우리가 못 끄집어낼 뿐이지. 네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잘 옮겨야죠. 그래서 요럴 때 좀 잘 옮기는 게 좀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각 기억에서 예를 들어 근데 엄청 큰 통증이 오거나 이러면 네. 바로 장기로 넘길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장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로 갔다가 한번 거쳤다가? 보통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프로세스군요. 네, 예. 좋습니다. 드라마 이제 클리셰 같은 장면 중에 주인공이 사고 나서 기억 상실하는 장면이 유독 많죠. 네. 예. 이 경우는 어떤 방의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까? 이게 기억 상실증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애는 갑자기 부분만 삭제되지 않나요? 부분만 아닌가? 삭제되는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좀 막 가족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 남자친구만 못 알아보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건 아닐 가능성이 그래요? 네. 고증 오류인가요? 네, 고증 오류라기보다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뇌의 특정 부위만 약간 손상이 되면 그런 부위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충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고 네. 일상적으로는 그냥 선택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기억을 억압하는 수는 있어요. 해당 기억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게. 네.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뭐 너무 말이 길어지지만 계속해도 되겠죠. 그럼요. 그 어릴 적에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니라 예,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삭제해 버려요. 네.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억압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일명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압했던 애가 무의식 쪽에 계속 살아 있으면서 나중에 공포증이라고 하는 걸로 발현돼서. 살아나서 강아지만 보면 이유는 모르는데 막 무섭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울 수가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기억 상실증은 갑자기 눈 떠보니 나는 어디 여긴 어디 그렇죠. 나는 누구나 여긴 어디 뭐 그런 거. 뭐 요거는 네. 특정한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 네. 그 앞에 기억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요걸 역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요. 역행성. 근데 요때도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차를 탈 때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은 알죠. 알죠. 그리고 지나가는 뭐 거 네. 말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죠. 단어도 알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미 기억이 있고 일화 기억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일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요 의미 기억은 기억은 살아 살아있고. 있고 예.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가 있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뭐 뇌 해마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처음 네, 만나서 네.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즐겁게 체스를 한번 둬볼까요? 네. 그래서 체스를 둬요. 뒀어요. 즐겁게 잘 둬요. 네. 단기 기억은 살아있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갔어요. 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체스를 둘까요? 전 체스를 둘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둬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요. 네. 그 다음날 또 가서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러는 거니까 저장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기로 안 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순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도 하고 네. 요즘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매일 체스를 두잖아요. 네. 그럼 항상 체스를 몰라요.
그렇죠. 항상 룰을 설명해줘요. 네. 근데 실력은 늘어요. 실력은 늘어. 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절차 기억은 살아있는 거예요. 절차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몸이 기억을 하는 거. 네, 몸이 기억을 해서 게임은 늘고 실력은 네, 늘어. 그러니까 실력은 늘고 맨날 나를 보면 난 항상 새로운 룰은 사람이고 매번 배우는데. 나만 힘든 거죠. 맨날 룰을 설명해 주니까. 아, 그래서 뭐 이런 기억상실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치매를 앓는 분들도 잠깐 생각이 났거든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도? 뭐 치매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뭐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참 치매가 슬픈 병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근데 본인은 행복한 병이라 하잖아요. 아, 뭐 그런 얘기.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힘든 병인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슈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나인지를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 좀 철학적인데. 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세포도 계속 죽고 새로 생긴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1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울 수 있다. 그다음에 나는 계속 노화가 되니까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제와 나와 다른데 네. 물리적으로도 다른데 동일한 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기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요즘 빙의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영혼이 바뀌면 이렇게 저희 둘이 영혼이 바뀌면 네네. 제 몸 안에 이강민이라는 영혼이 있으면 나는 최훈인가 이강민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결국 이강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치매는 물론 정체성도 혼란까지 오기도 하지만 네. 기억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치매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 이꼴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는 기본적으로 그 인지 능력의 저하로서 증상으로서 정의되는 병이고 네. 그 인지 능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 알츠하이머 병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네, 올 네.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그 뇌손상으로 해서도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템포럴리하게 그 그렇군요. 치매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억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그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그 상황 자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이제 인지 능력 장애로서 많이 보죠. 그렇군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보낼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원주율 예시도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주율 혹시 어디까지 외우시나요? 저는 그냥 3.14 네. 끝인데요. 그게 뭐 일본에서는 한때 3으로 했다. 아, 1사도 빼고요? 네, 외우기 너무 어려워서. 좀 성의 없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이렇게 보면 3.14, 1592 어쩌고저쩌고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작년쯤에 서점에 갔는데 네. 그냥 원주율만 책으로 펴내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간대요. 네, 그냥 매대에 원주율만 끝까지 써 있어. 예. 아니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원주율 외우는 대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가서 하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외웠다. 이런 콘테스트가 있긴 한데요. 네. 이 원주율을 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3.14, 1592, 65 쭉쭉 계속 반복하는 거. 입에 익을 때까지.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건시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뭐 예를 들면 네. 혹시 그 3.14 하니까 뭔가 이제 3월 14일 같은 게 생각이 그런 나고 느낌 나죠. 예. 그다음에 1592가 나오는데 네. 1592가 뭐 한국사 잘하시는 분은 네. 아시겠지만 저기 임진왜란이 그렇죠.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65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3월 14일 1592년 임진왜란에 왜군 65만의 왜군이 침범했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네. 근데 저희가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갖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요런 거를 의미 부호화라고 해요. 의미 부호화. 예. 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한다라고 표현도 되고 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머리에 흔적을 많이 남기는 거다. 머리에 흔적을. 네, 왜냐하면 3월 14일 요것도 네. 저렇게 해주고 외우라 그러면 네. 어려운데 내가 만들면 쉽거든요. 아, 내가 만들면 창작을 하면서 네, 또 학습이 머리에 되고. 흔적이 많이 남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요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보면 네.
그 영어 시 한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 아 영어 시를. 네. 네. ORR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인데 뭐 네. 나우 아이 이분 아이 뭐 나오는데 네. 저희가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네. 저게 왜 유명한 영시냐면 저게 원주율을 외우는 영시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저게 원주율을 외웁니까? 네. 어떻게 외우죠? 나와 이분. 나우 몇 글자예요? 세 글자요. NOW 세 글자. 아, 아이 1, 1. 2분 4, 아이 1, 5, 9, 2 글자 수를 세면은 원주율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저 시를 외워서 원주율을 외우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저걸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영시 외우는 게 더 어렵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자기가 어렵고 해야 된다.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언제 변환하고 있어. 그러니까 라임 이러면서. 근데 예. 이제 자기가 저거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머리에 흔적이 많이 남아서. 아, 요게 예. 이제 의미부호화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저 이제 그 잡지사 개국공신 중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라고 계신데 그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저런 것까지 기억하나 싶은 것들을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치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유치할수록 시하는 시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할수록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래서 저도 만들면서도 어느 유치하면 순간 창피하잖아. 유치하다고 하면서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임팩트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잘 나갑니다. 예, 역시 예. 썬킴 씨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입으로 따라해 보셔도 좋고. 키워드들을 드릴게요. 복숭아, 소, 의자, 사과, 테이블, 체리, 사자, 소파, 말.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냐가 포인트인 거죠. 뭐 순서대로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게 몇 무엇인가라고 개냐? 말하셔도 되고. 이거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어려운데 네. 요거를 범주화를 시키면 쉽다고 합니다. 범주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과일, 음. 가구, 동물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그걸 이제 조직 말이 안 나오네. 기억을 못 하신다. 조직적 부호화 조직적 부호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이제 이해가 덜 되실 거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예. 저희들도 이제 제가 지금 장가를 늦게 가서 네. 젊음을 유지한다는 걸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저희 때는 아이돌의 이름을 외우는 게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소녀시대를 소녀시대. 외워야 된다. 네. 그럼 소녀시대가 9명이잖아요. 처음에 9명이었죠. 예. 그렇죠. 예, 예, 아우,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매직 넘버 7보다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 이걸 이제 범주화를 해서 외우면 쉽더라. 작은 애, 큰 애, 외국에서 온 애. 이렇게 외우면 쉽다. 뭐 이런 거고. 저 근데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작은 애 큰 애가 아니라 저는 한창 혈기왕성할 때 네. 그 고등학생 때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 미모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죠. 상중하에서 그쵸, 세 그쵸. 명 우리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네,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취향이 바뀌었거든요.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어. 그 당시의 범주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BTS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근데 BTS 예를 들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잡지사도 외워도 큰일 된다. 나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조직적 식으로 부호하면 좋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놓은 걸 인출, 예, 이제 꺼내는 작업이 핵심일 것 같은데 정보들은 어떻게 기억에 방해해서 인출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잘 안 끄집어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에 잘 끄집어내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외부에 있는 힌트들을 이용을 하는 거다는 거고 다른 식으로 이제 부호화 특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네, 입력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더 잘 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수능 보면 수능 보기 전에 한번 그 수능 고사장 한번 가보라고 가보죠. 예비 소집을. 네, 예비 소집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저는 안 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공부를 해라. 네. 그러면 이제 네. 상황에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입력이 된 건 똑같은 환경에 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실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잠수부들한테 네. 해녀들한테 네, 네. 단어 외우게 시켰는데 네. 절반한테는 물 속에서 외우라고 그러고 절반에는 밖에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네. 어떨 때 잘 봤다 봤더니 물속에서 외운 사람은 물속에서? 물속에서 시험 볼 때 잘 보고 진짜요? 육지에서 봤을 이건 때 좀 육지에서. 멋있다. 그죠. 멋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물리적인 것도 있는데 네. 심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슬플 때 외운 건 슬플 때 생각이 잘 나고 아. 기쁠 때 외운 건 이제 기쁠 때 생각이 잘 나서 아. 뭐 우리가 이래서 연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슬픈 마음에 이제 술잔을 기울였는데 네. 갑자기 그 노래가 딱 들리면 그렇죠. 나중에 또 나중에 슬플 때 슬펐을 때 그 노래가 생각이 딱 나는 것처럼 연인은 생각이 안 나도 그 그쵸. 노래는 생각날 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마음 때라서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는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하나는 뭐 혹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유익한 정보인가요? 뭐 유익할 수도 있는데 예,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통 시험 공부할 때 물어보면서 시험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아. 왜냐하면 네. 내가 어차피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입력할 때부터 시험 문제 스타일로 어. 그래서 하면 좋다. 그래서 사실 내신 공부할 때는 네. 그 담당 선생님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지를 먼저 알고 네. 공부할 때도 그 패턴대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그 선생님 문제 패턴을 보고 잘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분석 먼저 네.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입력을 해주고 네. 나중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끄집어내는. 굳이 내신 공부할 때는이라고 선을 그으신 건 본인 수업 때 자기가 패턴 읽힐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 패턴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제 시험 문제 잘 풀었으면 좋겠다. 어. 왜냐하면 제가 좀 시험 문제 이상하게 내거든요. 그래. 애초에 패턴이랄 게 없어. 패턴이랄 게 없고 애들이 항의를 못 합니다. 아, 끝나고 예. 난 다음에 네. 그 정답을 몰라서. 아, 정답을 몰라서.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종류의 기억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이제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날엔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 날 옛날 일을 생각하면 과거 자체가 통째로 좀 나쁘게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 상태에 따라 과거 기억이 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보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들 일어나시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이 지금에 있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잘못 해석이 되거나 잘못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걸 이제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편향도 그 일관성 편향이라는 것과 전환 편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관성 편향은 그 옛날에 있었던 거를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금 제가 기뻐요. 네. 그럼 옛날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걸 기쁘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제가 고3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고3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어쨌건 대학을 합격했어. 네. 그 다음에 대학생이 합격한 다음에 나의 고등학교 3학년을 생각해 보면 아이 낭만 있었지. 지금 돌아보니 난- 낭만 있고. 나 그때 그래도 재밌었어. 그때가 공부만 하면 그래도 되는데. 좋았어. 그때 좋았어. 나 진짜 행복했어. 실제로 뭐 그런 눈물을 식으로? 했었던 이제 이런 게 이제 일관성 편향이고 네. 전환 편향은 반대로. 반대로 지금의 나의 상황과 좀 반대되게. 불행해. 지금 좀 불행해 내가. 지금 불행한데도 이제 기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음.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이후로 내 삶이 확 바뀌었을 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학 간 게 저한테 좀 약간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찌질하게 살았다가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길을 찾았다고 그래야 되나? 전성기. 약간 좀 그렇죠. 전성기 그쵸. 그러니까 요즘 저는 청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기 갈 길을 몰라서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이 길밖에 없다. 사실은 길이 보인다 이제. 사실은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다른 네. 길이 안 보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진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네, 네. 좀 변했으면 네. 이 터닝 포인트 이전의 생활을 지금이 좋았으니까 그때를 훨씬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나쁘게. 나는 그때는 정말 놀기만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음. 지금 와서 나는 정말 잘했네. 그때 난 쓰레기였지. 그럴 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이제 포인트가 있어 그런 거. 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되게 잘 놀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도서관에 계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도서관에서 잘 노셨구나. 저는 사실은 되게 잘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는 그래도 도서관에서 항상 자리를 맡았고 애들이 봤을 땐 되게 재미없게 노는 애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터닝 포인트 다음에 이전 것 때는 나는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기억을 하는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헤어진 연인이나 내가 이렇게 손절한 절교한 친구를 돌이켜 보면 약간 좀 미화돼서 기억하는 거는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편향도 있죠. 내가 지금이 행복하면 반대로 그때는 그렇지. 미안하다 뭘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네, 뭐 이럴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그거보다 재미있는 게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첫째로는 우리 기억 자체가 좀 변해요. 기억 자체가.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일화 기억으로 기억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생생한 일화 기억들이 많아서 내가 걔랑 예를 들어 연인이었는데 싸웠어요. 네. 그럼 막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 그게 생생하게 하잖아요. 네. 그때 걔가 나한테 욕을 했고 뭐를 집어 던졌고 네. 막 이런 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일화 기억들이 의미 기억으로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생하면 사라져. 그냥 다퉜지. 그래도 청춘 때 우리는 막 뜨겁게 참 뭐 드라마틱하게 연애했지. 약간 이렇게 의미 기억으로 가면서 네. 나쁜 기억이 좀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의 뭐 옥타곤 뺨치게 싸웠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다퉜지 정도로. 막 이거였는데 이런 걸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예.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정서랑 긍정적인 정서가 따로 있거든요. 얘네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부정 정서를 오래 가져가는 거는 저한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 정서는 단기간에 강하게 오는데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지기 직전에는 죽을 만큼 싸우면 아. 그러니까 사실 헤어질 땐 헤어질 이유가 있어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정적인 정서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근데 긍정적인 정서는 제가 긍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건 저한테 좋기 때문에 임팩트가 세진 않아요. 오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조금 처음에 헤어진 직후에는 네. 이 XX 그렇죠. 걔가 나한테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다가 네. 조금 지나 보면 부정적인 정서가 하면서 예. 그래도 좋았는데 그때 나 생각해 주는 거는 걔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보통 헤어진 친구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러면 네. 뜯어 말리시는. 뜯어 말리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의 입에서 귀엽다. 네. 난 저 남자가 그래도 귀여워. 귀여우면 끝인가요? 예, 남자의 입에서는 예쁘다. 두 가지 어.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있다. 터치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려도 네. 들어먹질 않는다. 이미 그냥 들어먹질 정서적으로 다 않는다.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때로는 그 출처를 착각해서 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버리는 이런 거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무서운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 근처에 있던 목격자인데도 누군가의 오류로 인해서 범인으로 네. 지목이 되는 이런 네. 것들 왜 발생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드라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테러가 있었는데 네. 그 목격자가 공범이 있었다고 실제로 주범은 잡혔고 공범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공범을 찾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공범이 없고 네. 그냥 같은 날 걔와 비슷한 시기에 네. 같이 어디를 같이 갔던 사람을 공범으로 잘못 기억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 가장 큰 이유는 출처 기억.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디서 봤더라. 이 정보가 내가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그런 오류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출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 편집자님 알고 계세요? 사실은요 네. 누구가 누구랑 뭐뭐 했대요. 진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돌드는 거죠. 그거 내가 너한테 말해준 거잖아. 그럴 때 이게 이제 그럴 때 정보는- 되게 수치스럽죠 그쵸? 스스로. 예. 네, 난 막 촉새된 것 민망하고. 같고. 예. 네. 그렇죠. 막 저러 가자 창피한데 그게 왜냐하면 네네. 정보는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 정보를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네. 그럴 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온 거를 제가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 기억을 내가 어디서 얻었는지를 몰라서 생긴 오류들을 이렇게 기억의 오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자뷰 형상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선가 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네. 굉장히 유사한데 네. 클리어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온 것 같은데 이 비슷했던 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제 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 방송국에 들어갔더니 이런 이미지였다는 걸 확실히 알면 아 그때 여긴 이거고 여긴 이러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딱 왔는데 뭐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네. 요것이 나를 빨리 좀 식별이 안 되면 안 됐을 때 여기 왔었나? 네.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데자뷰 현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어떤 유도 질문이나 암시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가짜 기억이 진짜처럼 이렇게 뇌에 심어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암시성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저희 심리학 쪽으로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예. 그 동영상을 보여줘요. 어. 그 차 사고 난 요런 건데 네. 과속을 하는 차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차가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다음 동영상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차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무슨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헛간을 그 차가 지날 때
몇 킬로로 달린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 동영상에서는 헛간이 안 나와요. 아유, 진짜 장난꾸러기들이야. 심리학자들이 좀 그래요. 예. 거짓말 많이 헛간은 하고.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네,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근데 답을 다 하겠죠. 답도 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헛간 무슨 색이냐고 물어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색깔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야. 질문에 있던 헛간이라는 정보가 뒤늦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유도신문 할 때 네. 그 유도신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 근거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이게 기억이 나중에도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어제 뭐 봤어? 음. 당신이 어제 본 거를 다 말하시오는 괜찮은데 네. 당신 어제 빨간 잠바 입고 간 사람이 범행 저지른 거 봤지? 이러면 거기서부터 봤나? 뭔가가 네, 그런데 들어오는구나. 자 빨간색 잠바 막 하게 되니까 봤나? 뭐 비슷한 잠바 입은 애를 본 것 같긴 한데 걔가 빨간색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새로 기억이라는 입력된 게. 정보들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참 이제 위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교수님 얘기라는 건 아니지만 네. 가령 뭐 아들이 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체벌을 당했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너 수염으로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된 거 기억나?라고 심어줘가지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가능은 하죠. 예, 예. 뭐 저의 전략은 아닙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깜빡하고 택시에 우산 놓고 내리거나 이건 뭐 건망증이라고 소위 네네. 얘기하는 것들, 뭐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런 건 어떤 기억의 오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용어를 방심이라고 붙이긴 하는데 뭐 사실은 방심? 네. 예. 너무 학술적이지 않아 보이죠. 네, 방심. 없어 예. 보이는데 쉽게 네. 말하면 주의가 부족해서 제대로 그 보호가 안 된 경우를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비가 오면 네. 우산을 당연히 써요. 심지어 우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똑같이 우산을 비가 안 오는 날 가져가도 네. 제가 그 전날 비싼 우산을 잊어버려서 와이프한테 혼이 났다. 그럼 그날은 챙깁니다. 주의를 주니까. 네. 근데 보통 잊어버리는 게 탈 때는 필요했는데 내릴 때는 비가 그쳐서 네. 필요 없어지면 내가 우산에 주의를 안 둬서 그냥 두고 내리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를 두지 않으면 네. 보통 기억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우리 편집자님 오늘 바지 입으실 때 왼쪽부터 입으셨나요? 오른쪽부터 입으셨나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모르는 게 보통인가요?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애기들 있잖아요. 막 옷 입는 연습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기억을 하죠. 나 오늘 오른쪽부터 넣었는데 잘 들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하면 저희 쉬운 거에는 대부분 주의를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패키지처럼 되면은 네, 네. 대부분 주의를 안 둬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희한한 거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요?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다던가. 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주의를 안 둬서. 그러니까는 더 정확하게는 깜빡이를 켰는데 안 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한참 가는 분들 네. 계세요. 맞아요. 그냥 너무 자동스럽게 넣어서 네. 자기가 깜빡이를 넣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다 주의를 두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패키지로서 행동을 구성하면 거기는 주의를 두지 않거든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미래 기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래 기억이요? 네. 어떤 건가요? 미래 기억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것들이. 나 내일 뭐 해야 돼? 네. 내일 뭐 해야 돼? 근데 이런 미래 기억이 과거 기억보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심지어 네. 어플 뭘 켜려고 핸드폰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에 화면 켜지자마자 뭐 할라 했더라. 그렇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거는 선명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주의를 못 두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지는 기억 안 나서 꺼냈는데 생각 안 나고 가만히 있자 이러면서 한참 보죠. 갔다가 왜 왔더라? 그러니까 예, 맞아. 그게 미래 기억이네요. 네. 예. 교수님 설단 현상은 뭡니까? 설단 현상은 네. 뭐 이런 겁니다. 걔 누구였지? 나 5학년 때 나랑 같은 반이었는데 이름 생각 안 나는 거. 예. 다 생각나. 생긴 것도 생각나고 맞아. 걔가 맨날 뭐 입었던 생각나고 별명도 맞아, 생각나고 하다못해 무슨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한테 맞았다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평소엔 이름도 생각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생각나는데 뭐만 안 맞아. 나와서 여기 입 끝에서 머무는 거. 그 설단. 요거를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설단. 예. 사실 요거는 이름이 제일 많이들 그렇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네. 생각보다 그 사람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어떻게 돼 있냐면 관련돼 있는 것끼리 이렇게 거미줄처럼 망을 쳐서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하나 들으면 관련돼 있는 그 네트워크가 갑자기 발화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했을 때 무슨 뭐 별명도 생각나고 맞은 일화도 생각나고 관련성 있는 애를 착딱 됐는데 이름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름은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의미 부호화를 해야겠네. 의미 최훈 부호가 교수님은 훈훈하니까 최훈 교수님이야. 이러면 감사합니다. 오래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이 또 웃긴 게 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홍훈입니다. 오늘 넥타이랑 아. 해서 오래 갈 것 같아. 저의 정체성. 분홍군 네. 핑크초이네요. 핑크초예요. 예, 예. 앞으로 핑크색 옷만 입고 와야겠군요. 예. 되게 예쁘네요 이름이.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랑 관련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이름 핑크하지 기억하기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이름 예. 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네. 어떤 기억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뭐 PTSD, 뭐 트라우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머릿속에서 잊고 싶어도 계속 뭐 떠오르고 어떤 끔찍한 사고나 공포의 기억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쪽은 집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집착 관련해서 정서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 각인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섬광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섬광. 예,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찍듯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게 하던가 억압을 하던가 아니면 너무 각인이 돼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상담이나 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그래요? 않습니다. 예. 여기 다음 질문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인데 교수님께 여쭤보면 안 되나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최악의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방법이 뭔가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네. 우리 뇌는 그게 잘 안 된대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기 위해서 뇌를 써서 더 생각이 나는 현상. 사실은 뭐 예전에 저 아는 동생이 네.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울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거 그거였어요. 그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네. 이걸 다 태우려고 그런대요. 근데 너무 슬프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 태우잖아요. 네. 그럼 흔적이 더 남아서 생각이 더 납니다. 걸린고 이런 흔적이요? 맞아. 그을린 것도 있고 내가 굉장히 큰 액션을 한 거잖아요. 선물을 그 불태웠다는 행동 행동 자체가 머릿속에 흔적을 많이 그렇죠, 남기는 그렇죠. 거예요. 예. 더 생각이 나니까 저는 그때 그냥 그러지 말고 네. 안 보이는데 둬라. 어. 생각나는 건수를 줄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랬다가 결혼하고 큰일 나요. 안 보이는 데서 다가.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 네, 네. 순간 자체가. 그래서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도록 노력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을 아주 혹사를 시키면 생각이 덜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산책이나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지. 막 뛰면 죽겠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 생각이 안 나도록 네. 다른 쪽에 주의를 두게 하는 방식을 한다던가 네. 뭐 아니면 뭐 심리 치료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 자신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삼자적 입장에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 거라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억을 망치는 습관이나 원인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기억을 우리가 잘 지키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몸에 익히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특히 기억에 대해서 치매 관련해서 좀 요즘 치매 포비아라고 할 만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을 해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좋은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핸드폰 많이 안 보고 핸드폰 많이 안 보고. 멀티태스킹 좀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맺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건강한 생활이고 반대로 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기억력을 망치는 거게 됩니다. 나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술도 네. 안 먹는 게 좋다.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네, 그러긴 하는데 누가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치매를 걸리는 게 중에 이제 그 인지적 저장소라고 그러나요? 네.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살아있어야 치매가 덜 걸린다. 근데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네. 필름 끊기는 거 있잖아요. 술 먹고. 그거 하면은 그게 딱씩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이 자주 끊기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술을 드셔도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이제 그렇죠. 좋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최훈 교수님 모시고 기억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마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기억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적응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시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미화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기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나쁜 기억이 아직까지 사로잡히신 분이 있다면 떨쳐내시고 건강한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다음 주에도 최영 교수님과 또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억의 흥미로운 진실들 최훈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